폼을 무료로 받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요. 모든 폼을 다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 폼뿐이 아니고 모든 법률 폼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일반 강의만 할 것이고 내일 폼을 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받아오셔도 됩니다. 이 스몰 클레임에서 접수비를 낸 다음에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지요. 접수하는 것을 보고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 이 법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소송을 파일하는 지역의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스몰 클레임을 파일링할 때에는 법원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첫째, 피고가 살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이라야 합니다. 내가 편리한 곳이 아니고 피고가 편리한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살고 있거나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곳. 두 번째,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곳. 원고는 저 타주에 살고 있거나 다른 주에 살고 있고 피고도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LA에 내가 옛날에 사무실에 있을 때 LA에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계약을 수행한 장소. 계약을 수행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뭐 정부 일을 한다거나 또는 지하철 공사 일을 한다거나 LA 공항에 일을 한다거나 이런 내가 계약을 맺고 그 일을 수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법원을 찾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고 나 편한 대로 하지 말고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이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곳, 원고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곳 또는 계약을 수행한 장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몰 클레임을 파일할 때에는 18세 이상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송은 18세 이상이 소송하는 겁니다. 15살 때 어려서부터 경험 쌓아라 하고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18세가 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학생에게 좋은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서 고등학생들 프롬 파티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프롬 파티를 하다가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밤새워서 파티하다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가 가만 안 있을 거다, 소송을 할 거다 했는데 소송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은 역시 돈이 많으니까 소송도 안 하고 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 후에 각각 1,000만 불을 요청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을 왜 기다렸는가? 이 아이들이 18살 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에는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억울하고 속상해도 민사소송은 18세 이상이라야만 접수할 수 있고 18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피고로 삼을 수가 있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서류를 파일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파일을 했으면 상대방에게 이 서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serve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고 나만 알고 있다가 조용히 알고 있다가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소송은 무효입니다.
내가 접수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은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직접 전달은 또 당사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룰이 조금 좀 까다롭지요. 소송을 접수했으면 한 장을 써서 가져가면 스몰 클레임은 접수처에서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카피를 줍니다. 카피를 2개를 주면 하나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하나는 내가 보관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본인이 가져가서 김아무개 너 나와. 네가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오늘 고소를 했어. 받아라.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당사자는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감정이 격해가지고 서로 쓸데없는 다툼이 생긴다든가 또는 안 주고 줬다 해서 상대방이 못 나오게 한다든가 상대방이 안 나오면 재판이 무조건 지거든요. 원고가 안 나가면 그 소송은 기각되고 피고가 안 나와도 지지요. 그러니까 안전해준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8세 이상의 역시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사람이 전달해주면 됩니다. 아들, 딸 됩니까? 괜찮습니다. 아들, 딸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내가 그 집까지는 내가 안내해주고 길거리에 있는 노무자 하나 사가지고 내가 10불 주기로 하고 전달해라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 영주권 카피해와 드라이브 라이센스 내놔 그럼 다 도망가죠. 상관없습니다. 18세 이상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싫은데 좀 더 엄숙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 셰리프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법원 셰리프. 여러분이 셰리프나 마샬은 같은 소리입니다. 셰리프와 마샬은 다르다. 아니요. 똑같아요. 셰리프라고도 하고 마샬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달하면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아니요. 스몰 클레임은 비용을 적게 하라는 뜻에서 셰리프 사무실에서 35불 차지합니다. 35불 내고 셰리프 보고 전달하라고 그러면 편안하죠.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또는 전달하는데 몇 시가 좋을까요? 그때 이 원고가 지금 피고를 생각을 해보니까 몇 시에 좋을까? 저 사람은 밤에 혼자 살거든요. 밤에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이 전달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틀림없어 저 사람 매일 술 마시니까 지가 2시는 들어올 거야. 그럼 새벽 2시에 전달해 주세요. 그럼 이 셰리프가 새벽 2시에 전달합니다. 이것도 괜찮죠? 왜 괜찮을까요? 새벽 2시에 이렇게 아파트나 집에 가서 띵동 두들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거든요. 띵동 띵동 두들깁니다. 5분 두들기고 10분 두들기면 일단 동네 사람이 다 깹니다. 동네 사람 다 깬 다음에 소송 서류 전달하러 왔다. 이러면 많이 망신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와서 맨발로 와서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어차피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너 보복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새벽 2시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조금 좀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술 먹고 밤낮 늦게 들어오는 걸 내가 아는데 저녁에 8시에 가라 5시에 가라 가면 뭐래요? 갔더니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다시 오거든요. 그 다음날 또 5시에 갔어. 또 없대. 그러면 뭐라고 오냐면 전달 불능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재판 못합니다.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셰리프가 지금 증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소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셰리프 썼다가 확실하게 전달 안 할 때는 티만 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셰리프한테 갖다 줄 때에는 몇 시에 전달해 줄까요? 그럼 밤 12시 이후. 그럼 야간 수당을 더 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받아요. 또는 주말 밤 12시 이후 이렇게 하면 주말에 밤 12시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셰리프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스몰 클레임은 아무 때나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아까 18세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 하나만 기억하시죠. State of Limitation. State of Limi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 민사법에서는 재판시효입니다. 재판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 시효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나에게서 빌려간 돈 얼마를 갚아라. 이것은 안 됩니다. 시효는 첫째, written contract, 서면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written contract은 4년입니다. 4년 이내에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oral contract. oral contract, 이것은 구두 계약입니다. written contract은 서면 계약, oral contract은 구두 계약. 여러분,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단 2년 안에 소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ritten contract은 그것만큼 불리한 거지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500불 이상의 거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안 한 말로 한 계약은 그럼 무효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말로 한 계약도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단 불리하지요. 2년 이내에 소송해야 하고요. 또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구두 계약은 상대방이 부인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지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500불 이상은 항상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지 그냥 말로 너하고 나하고 믿는 사이에 무슨 뭐 서류를 쓰나 우리 사이에 여러분 소송은 누가 할까요? 소송의 법정에 나오는 사람의 70%는 친한 사이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동창, 가장 많이 나온 사람 같은 교회 교우, 한 동네 사람,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소송합니다. 남남지간에는 절대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서면 계약으로 만드시고 가까운 사이끼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나서 돈 빌려주기로 했거든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빌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빌려주는 순간 받을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교회 헌금하는 셈 치고 줄게 아니면 도네이션 할게 이러면 소송 안 하는데 이거 나중에 소장 들고 법원까지 오면 친한 사이에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 돈 문제로 소송하는 것은 또 전 세계에 거의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 돈 거래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돈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은행하고 하는 거지 국가가 돈 빌려주고 국민이 빌리는 거지. 친구끼리 5,000불만 빌려줘. 나 이번에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는데 10,000불만 빌려줘. 아이고 외국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워낙에 좋은 사이들이라 이거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500불 이상 서면으로 하시고 세 번째 그러니까 구두계약 4년 구두계약 2년 서면계약 4년 그리고 이 personal injury라 해서 personal injury 상해 사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다쳤던 상해 사건은 소송 길이 이것도 짧습니다. 상해 사건 소송 길 2년